명절이 가족의 행복한 날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명절만 다가오면 긴장감이 돕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 오늘은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전통과 현대 가치관의 충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배달음식으로 명절을 보내자는 며느리 vs 전통을 지키자는 시어머니.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중간에서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틀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정의 명절 갈등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김민지 씨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그녀에게 명절은 휴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음식 준비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요즘 좋은 배달 서비스도 많고 셰프 예약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편하게 쉬면서 명절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명절에 배달 음식을?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어. 그게 전통이고 정성이란다. 민지 씨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일하고 아이도 키우고 명절에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60대 중반. 평생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며느리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만 했을 때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며느리의 도리고 가족을 위한 정성이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명절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그럼 조상님들은 뭐라고 하시겠니? 전화를 끊은 후 민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인 김준호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전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양보? 난 매년 양보했어.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쉬는 거 당신은 공평하다고 생각해?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맞고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단순히 음식 준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었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였으며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명절은 가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례였고 며느리에게 명절은 가족이 함께 쉬고 소통하는 소중한 휴일이었습니다. 밤늦도록 부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보, 일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일부는 간편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럼 엄마도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게 되겠어?
어머니는 전부 아니면 전무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 딸 보라. 이 아이가 커서도 명절만 되면 엄마가 부엌에서 고생하는 모습만 보게 하고 싶어? 준호 씨는 아내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남은 시점, 김 씨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이번 명절에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뭘 들어봐? 명절에 배달 음식 시켜 먹자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아들아, 내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니? 명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지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나도 내가 어렸을 때 일하면서 다 해냈어. 힘들다고 전통을 포기하면 되는 거니? 전화를 끊은 준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명절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족관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 음식 몇 가지는 직접 만들되 나머지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한식 전문 셰프가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였고 맛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 업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맛도 좋고 리뷰도 엄청 좋아. 전이나 갈비찜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여기서 주문하고 나물이나 국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준호 씨는 아내가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한 것에 감사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우리도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지만 모든 걸 직접 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하는 집이 많다고. 하지만 박순자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뭐, 음식을 사온다고? 그것도 명절에?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고 거실에서 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힘든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명절 음식을 사온다는 건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대대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올렸어. 그게 정성이고 효도란다. 민지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성이 꼭 힘든 노동이어야 하나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더 큰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게 과연 의미 있는 명절일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지만 다 참고 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그런데 왜 며느리만 참아야 하나요? 아들들은 왜 안 도와요? 왜 명절 음식은 여자들만 만들어야 하나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통이 중요하다고, 시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매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부엌에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시아버지는 TV 보시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놀러 다니고 저만 부엌에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건가요?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도와주려고 했잖니. 어머니도 부엌에 계셨죠. 하지만 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일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안 와요? 왜 명절에 여자들만 일해야 해요? 준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명절도 남녀가 같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박순자 씨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마저 그러니? 너는 내 아내 편만 들 거야? 내가 평생 너를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명절만큼은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몇 가지는 제가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주문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서 우리 모두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집안의 명절은 내가 책임진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고 민지 씨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 씨, 나 정말 힘들어. 매년 이런 식이면 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어머니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중간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걸까? 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하는 걸까? 전통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지는 게 아닐까?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명절 전날 준호 씨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각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오랜 친구인 성민이를 만났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아, 그거 진짜 힘들지. 우리 집도 비슷한 문제 있었어. 근데 있잖아. 너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양쪽 다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떡해? 누구 편을 들어야 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 엄마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하자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너희 가정의 가장은 너잖아. 물론 민주적으로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책임지고 내려야 해. 친구의 말에 준호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결정을 회피하고 양쪽의 눈치만 봤던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할게. 이번 명절은 우리 방식대로 하자. 몇 가지는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주문하는 거. 그리고 나도 부엌 일을 도울게. 아니, 내가 주도적으로 할게. 민지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어떡하고? 내가 설득할게. 그리고 설득이 안 되면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자. 엄마 아빠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거야.
이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준호 씨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 준호 씨는 이른 시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순자 씨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존경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지도 일하는 여성이고 우리 딸 보라가 자라면서 보게 될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야 해요. 명절이 여자들만 고생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날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해보려고 해요. 엄마께 불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가족 문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사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 하지만 음식을 사온다는 건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그게 정성이 없어 보여서. 준호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주문하려는 음식점의 정보와 리뷰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집은 30년 경력의 한식 전문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리뷰인데 맛이 정말 좋다고 해요. 직접 만든 것처럼 정성스럽대요. 박순자 씨는 스마트폰으로 리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직접 안 만든다고 해서 정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며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정성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보라랑 놀아줄 수 있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명절 아닐까요? 박순자 씨는 손자 보라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명절에도 자신과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 동안 보라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보라를 뿌리치고 부엌으로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야,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나도 보라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하지만 음식 준비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엄마,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음식은 일부만 우리가 만들고 나머지는 주문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거죠. 박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너희 방식대로 해보렴. 대신 나도 뭔가는 만들고 싶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하게 해줘. 준호 씨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만드시는 나물 요리는 정말 아무도 따라 할 수 없어요. 그건 꼭 엄마가 만들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가족만의 명절을. 명절 당일 오전 김씨 집안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 씨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민지 씨는 주문한 음식들을 정갈하게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박순자 씨가 자신의 특제 나물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요? 손녀 보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보라가 도와주면 더 맛있어지겠구나.
할머니, 이거 왜 만들어요? 이건 말이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던 거란다. 보라 엄마도 좋아하는 음식이고. 와, 대단해요. 엄마, 우리도 배워요. 민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좁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 너는 다른 것들 준비해. 보라랑 함께 있어줘. 민지 씨는 고마운 마음에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박순자 씨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몰라줬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정오가 되자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준호 씨가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전통 음식들, 갈비찜, 잡채, 전 종류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시아버지인 김철수 씨도 신기한 듯 음식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회사원으로 평소에는 명절 준비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빠, 이거 좀 옮겨주세요. 저는 저쪽 상 차릴게요. 그래, 알았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생경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평소 TV만 보던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놀기만 하던 식구들도 모두 함께 움직였습니다. 1시간 뒤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과 직접 만든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탁.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완성된 상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죠? 그리고 봐요. 아직 오전인데 벌써 준비가 끝났어요. 작년에는 지금쯤 부엌에서 땀 흘리고 있었잖아요. 민지 씨의 말에 박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신기하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전통도 지키면서 현대적인 방식도 받아들이는 거요. 엄마, 아빠, 그리고 민지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엄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반성했어. 그동안 명절 준비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 앞으로는 내가 더 도와야겠어. 박순자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남편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술을 뜬 박순자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 이거 어디서 주문했어? 제가 찾은 곳이에요. 30년 경력의 한식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맛있다. 직접 만든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나은 것 같아. 가족들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식사 후에도 설거지와 뒷정리로 저녁 늦게까지 부엌에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라야, 할머니랑 윷놀이 할까? 좋아요. 엄마, 아빠도 같이 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지야,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나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는데 그걸 너한테 똑같이 시킨 것 같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음식을 누가 만드느냐보다 함께 웃고 즐기는 게 진짜 명절이구나. 민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힘드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내 생각도 듣고 내 생각도 말하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남자들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족이란 게 서로 맞춰가는 거더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많이 배웠다. 김철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도 이제 더 도울게. 박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늙어서야 철이 드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명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민지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음식 일부는 주문하고 일부는 직접 만들었는데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부럽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이해를 안 하시는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힘이 나요. 민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며느리들,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 시어머니들까지도 이 글에 반응했습니다. 한편 박순자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번 명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너희 집 명절은 어땠어? 있잖아, 이번엔 좀 달랐어. 며느리가 음식을 일부 주문했거든. 뭐, 그걸 허락했어? 처음엔 나도 반대했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손녀랑도 실컷 놀았고,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박순자 맞아?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내가. 나도 변할 수 있지. 시대가 바뀌었잖아.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 정성이란 게 꼭 고생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우리도 다음 명절엔 한번 해봐야겠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준호 씨는 회사 후배들과 점심을 먹다가 명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응, 이번엔 좀 특별했어. 우리 집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 준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후배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지. 아내도 힘들고 엄마도 사실 힘드셨어. 그걸 바꾸는 게 가장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형님 보면서 배웁니다. 저도 다음 명절엔 한번 해볼게요. 준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라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명절에 뭐 했어요? 라고 묻자 보라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윷놀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웃었어요. 와, 재미있었겠네. 보라는 행복한 명절을 보냈구나. 보라의 그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부엌에 갇혀 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민지 씨는 육아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행복한 명절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이 싸움터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여성이고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변화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남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어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지 씨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민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 집안은 설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명절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모두 의견을 말해봐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준호 씨의 질문에 보라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 저는 올해는 시댁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모이면 어떨까 해요. 공간도 더 넓고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아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집이 더 넓지. 좋아.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갈비찜을 만들어 볼까?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거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요? 왜 나는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주문하고 송편과 나물은 우리가 함께 만들고 갈비찜은 아버지가 도전하시는 걸로. 좋아. 추석 당일 김 씨 집안은 정말로 모두가 함께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툴지만 열심히 갈비찜을 만들었고 보라는 할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송편 봐요. 예쁘죠? 그래, 우리 보라 솜씨가 대단하네. 민지 씨와 박순자 씨는 나무를 묻혔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며 일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뭘. 점심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명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거, 누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거. 그게 진짜 전통이야. 박순자 씨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알았어.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거구나.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지.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민지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년 명절에도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보라가 원하면 그렇게 하지. 야호! 저는 명절이 정말 좋아요.
보라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김씨 집안을 넘어 많은 가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세대와 세대,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명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고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에는 각자의 사정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함께 변화해 가려는 용기입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전통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행복한 명절,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